여러분, 물만 많이 마시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으셨나요?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약국에서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바로 체액이 건강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체액이란 단순히 물이 아니라 물과 단백질, 그리고 적당한 소금이 어우러져 세포 속에 머물며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손발이 늘 차갑고 피곤이 가시지 않고 머리가 무겁다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체액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물을 많이 마시는데 왜 나는 항상 피곤하죠?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물이 체액으로 바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수험생처럼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약이나 보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진짜 건강의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잃는 이유를 나이 탓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액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몸의 노화와 질병이 시작됩니다. 인체의 70%가 수분이라는 건 모두 아시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분이 어디에 머무는가입니다. 단순히 위 속을 채우는 물이 아니라 세포 사이사이에 머물며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체액이어야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와 여러 국제 연구들에 따르면 체액의 불균형은 만성피로, 순환장애, 심지어 면역 저하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체액 부족이 혈액 점도를 높여 혈류 흐름을 방해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사례도 자주 발견됩니다. 직장인의 오후 졸음, 노인의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도 체액 부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체액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흐르는 생명력 그 자체이며 이것이 줄어들면 몸은 곧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일.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2리터 물을 마시면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손발이 여전히 차갑고 얼굴은 푸석하며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물만 마셔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액이 되려면 소량의 소금과 단백질이 함께 있어야 세포 안으로 흡수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단순 수분 섭취가 아니라 전해질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체내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 같은 위험한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선수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즉, 물은 시작일 뿐 진짜 해답은 체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만으로는 부족하며 균형 있는 흡수가 필요합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이 보약이나 영양제가 해결해준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해지면 곧장 보약이나 영양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꾸준히 먹었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는 분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체액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세포 속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양은 반드시 체액을 통해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메말라 있다면 싹이 트지 않듯 체액이 부족하면 영양제는 단지 위를 거쳐 흘러갈 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중년 남성도 수십만 원짜리 보약을 1년간 복용했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체액 관리법을 알려드린 후 단백질과 수분, 소금을 균형 있게 챙기니 불과 2달 만에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양제를 찾기 전에 먼저 몸의 기본 토대인 체액이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핵심 전략 방법 1. 체액을 만드는 첫걸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체액을 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과한 소금은 고혈압과 질병을 부르지만 지나친 저염식 또한 체액 부족을 일으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소량 곁들이는 것입니다. 국물 요리를 먹을 때 싱겁게만 하지 말고 땀을 많이 흘린 날은 꼭 미네랄 소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체액은 소금과 물이 함께 있을 때 세포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장수 마을 식단을 보면 소금과 발효식품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나 운동 후에는 이온 음료보다는 집에서 간단히 소금 한 꼬집을 넣은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체액의 균형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핵심 전략 방법 2. 단백질을 챙겨야 한다. 체액의 또 다른 축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체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혈관 속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 충분해야 체액이 빠져나가지 않고 순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손발이 차고 얼굴이 창백하며 쉽게 부종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하루 식단의 계란, 생선, 콩류를 균형 있게 챙기자 놀랍게도 혈색이 돌아오고 피로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체액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이 부족해 체액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과 체액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짝꿍입니다. 실행 시 흔히 하는 실수.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체액을 보충하려다 오히려 실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물 폭탄요법이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한 번에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경우인데 이는 오히려 몸의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단백질을 챙기겠다고 단백질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체액은 균형의 문제이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 소금,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 사례에서는 하루에 4리터 가까이 물을 억지로 마시던 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몸이 붓고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소금과 단백질을 균형 있게 맞춘 후에야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성공 사례 분석. 실제로 체액 관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제 환자 중 60대 여성 한 분은 늘 피곤하고 손발이 차다며 영양제를 1년간 복용했지만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제가 체액관리법을 알려드린 뒤 하루 5회 나누어 물을 마시고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추가하며 국물에 소량의 천일염을 넣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영양제 하나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만성 두통에 시달리던 40대 직장인은 수면제와 진통제에 의존하다가 체액관리법을 실천하면서 두통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바로 체액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래 전망 시뮬레이션.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더 심해질수록 체액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은 대부분 순환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수분과 단백질, 전해질 균형에 관한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체액 관리를 생활화한다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을 무시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만성피로,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체액관리 습관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사이에 10년 후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체액관리야말로 미래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약도 보약도 아닙니다. 바로 체액입니다. 체액이 있어야 영양이 전달되고 세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유지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는 습관에서 벗어나 단백질과 소금을 균형 있게 곁들이며 진짜 체액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삶의 활력이 돌아오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을 나누어 마시고 단백질을 한 끼에 꼭 포함하고 소금을 적정량 곁들이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체액을 챙기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